안녕하십니까.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.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팔자주름을 하면 20대에서도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필러를 맞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, 또 40대에서도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필러라든가 아니면은 거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팔자주름 자체가 누구나 다 젊은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팔자가 있는 이 부위는 피부 진피에서 저기 안쪽에 골막 근처로 들어붙어 있는 하나의 막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막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이 쳐져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꺾이는 것이죠. 그래서 꺾이는 것 자체를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것이지, 20대에서 자연적으로 약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팔자주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팔자주름이 그러면 생기는 원인은 뭘까?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이 얼굴에 안에 붙어 있는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. 따라서 그러한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현상이 올 때는 여기가 깊이 여기 꺾이면서 이 위에 살들이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팔자 위치가 깊어집니다. 그걸 팔자주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팔자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흔히들 뭐를 사용하느냐?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필러를 많이 사용하죠. 간혹 지방을 넣기도 하고. 그런데 필러를 넣는 경우나 지방을 넣는 경우는 이 안에를 넣어서 부풀려 올린다는 뜻이지,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온 것을 위로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. 또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침습적인 그 상해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속 안에다가 실을 넣어가지고 당겨주는 실 리프팅이 있겠죠. 근데 실 리프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차이는 물론 있어요. 효과에서는. 근데 한 6개월, 1년 이렇게 넘어서 효과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. 왜냐하면 그 실을 넣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이 안쪽으로 넣어서 스마스를 걸어서 위로 당긴다. 그런데 사실 그 스마스는 두께도 아주 얇을 뿐더러 그 다음에 스마스 자체가 어떤 근육이나 이런 피부나 진피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, 딱딱한 것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좀 굳은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. 굉장히 연약하거든요. 그런데 물론 지방보다는 좀 더 밀도가 있겠죠. 단단하다는 표시보다는 약간 밀도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네요. 그랬을 때에 그 실이 들어가는 위치가 스마스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도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주사기에 실을 매달아서 낚싯줄처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겨 올린다는데, 그게 어떻게 스마스에다가 정확하게 넣을 수 있겠느냐?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. 대부분은 스마스에 조금 걸칠 둥 말둥 하겠죠. 그 근처로 들어가니까. 그리고 대부분은 지방층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방에다가 실을, 물론 코그, 즉 그 낚시 바늘처럼 꺾여 있는 바늘이 있기 때문에 그 코그에 의해서 처음에는 위로 당기면 지방층에 걸려있던 실들이 지방과 약간 걸칠 뚝 말뚝한 스마스를 위로 물고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데, 이 자체가 딱 그 코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코그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늘어지죠.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, 고깃집에서 후크로 고기를 찍어서 걸어서 선반에 걸어 매달아 놓을 때 지방층에 후크를 걸어서 매달아 놓는다면 그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? 조금 있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죠. 똑같은 현상입니다. 또 한 가지는, 그래서 이런 실 리프팅은 그런 일시적으로 내가 좀
당기는 느낌이 있다 하는 때 효과가 있고, 당기는 느낌이 없어져 버렸다 할 때 효과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한번 사용한다,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면 거상인데, 안면 거상은 아무래도 칼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속 안에 있는 피부라든가 스마스라든가 이런 얼굴 속 살의 층을 따로 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 부위가 생기겠죠.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여유를 갖고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물론 안면 거상에 대해서, 안면 거상도 또 여러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뭐 수술적인 방법이 있지만 미니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, 좀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 해서 뭐 귀 앞에서 귀 뒤로 해서 뭐 이렇게 가는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귀 앞에 귀 뒤로 해서 저기 후두부란다, 이 뒷머리 쪽, 목 있는 데 있죠. 그 뒷머리카락하고 목하고 그 헤어라인 바로 위쪽, 그쪽까지 길게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설지은 성형외과만의 팔자주름 및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?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을 할 때는 환자 의견을 받아들여야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환자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수술 내용, 수술 방법에 대한 그 환자와 의사의 공감대가 형성되고, 또 그 결과에 대한 유지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환자와 또 의사가 서로 교감이 오겠죠. 그런 공감과 교감에 의해서 수술 방법을 뭐 미니로 할 건가, 클래식을 할 건가, 아니면 전체적으로 목에서부터 뭐 그 두피까지 해서 뭐 눈 밑에 뭐 이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면 거상을 할 것인가, 이런 방법, 그런 것은 결정이 되겠죠. 저희는 이 팔자 주름이 단순하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간단한 이렇게 올리면 좋아질 것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. 이 행동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. 그런데 이 행동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이 행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간단한 수술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피부를 이렇게 당겼을 때 오는 그 효과,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그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